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방법,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 네네. 산업부 황규락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연비를 높이는 방법 사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연비의 달인 해가지고 뭐 TV에도 많이 맞아요. 나왔고 뭐 이런 적도 있어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오늘 너무 뻔한 걸 준비한 거 아닌가? 사실 아니겠죠? 기자 입장에서 부담스럽기도 하겠어요. 예, 이게 사실 연비를 높이는 방법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네. 네네. 뭐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얘기고 네. 또 뭐 있다면은 뭐 트렁크를 좀 비워서 무게를 줄여라. 맞아요. 아니면 뭐 타이어 다 공기압을 아는 거예요. 체크해라. 네.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이번에는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어디서도 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야. 못한 듣보잡, 듣보잡의 연료를 연비. 연비를 낮추는 방법. 네. 이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 달인 보니까 내리막길에서는 아예 시동을 꺼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그냥 내려가는 힘에 의해서 그냥 중력으로 쭉 내려가게끔 만들어 내려가게. 놓고 네. 또 밑에 내려가면 시동 켜서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자, 그럴 정도로 정말 이거 뭐 좀 비현실적이긴 각자만의 한데. 방법이 좀 있을 것 네. 같은데 예. 과연 황규락 기자가 준비한 어떤 방법이 네.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연비 줄이기 이것만 기억하라. 자, 첫 번째. 네. 자동차 이것 안 해도 된다. 설마 시동 안 걸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극단적인 거 가져온 거 아니죠? 예, 네, 아닙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한번, 자동차 볼까요? 예열. 예열. 이건 좀 약간 의외네요. 상식을 뒤집는 건데요. 예, 이게- 보통 네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는 네. 예열- 개솔린 차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네네. 가스를 네네. 넣는 경우에. 근데 경유를 넣는 경우에는 좀 예열을 해야 된다. 보통은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을 처음 배우실 때 네. 이제 들으시는 말씀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자동차를 충분히 예열을 한 후에 맞아요. 네. 출발을 해야지 자동차가 따뜻해지고 네. 이제 출발도 잘 되고 연비도 좋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네. 하시는데 특히 겨울에.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예열을 하면은 좋습니다. 윤활 작용이 좀 돼갖고 네. 엔진 마모가 좀 덜하거든요. 그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이네요. 연비가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요즘에는 네. 뭐 가솔린이든 뭐 연비든 뭐 이렇게 네. 다 모든 엔진이 다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 예열을 충분히 뭐 이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열하시는데 뭐 길게는 30초. 네. 적게는 뭐 10초, 20초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차에서 시동을 거신 후에 심호흡 한 3번 정도 하시고 출발하면은 충분히 예열이 된 상태입니다. 네. 예, 이렇기 때문에 예열은 사실상 뭐 과도하게 집중해서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예열 시간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공회전이잖아요. 예열 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전을 사실상 많이 하면은 네. 엔진 마모나 뭐 연료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예열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그냥 심호흡 네. 3번만 하시고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공회전이 진짜 오히려 에너지 낭비가 그러네요. 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예열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일어나면 뼈가 우두둑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일어나서 침대에서 그냥 어느 정도 요렇게만 하고 이제 일어나는 게 네, 이제 예열의 하품 한번 개념이니까. 하고, 네. 그래도 한 30초 정도면 충분하다. 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자, 번째 한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연비 잡으려다 미션 고장. 이 뭘까요? 뭐죠? 예, 들어가요. 뭘까요? 연비 잡으려다 미션 고장. 이거 내가 봤을 때 예. 기어에 관련된 것 같아. 기어. 맞습니다. 중립기어. 이것도 연비 아끼는 분의 가장 좋은 방법이 신호에 걸렸을 때 맞아요. 항상 이걸 중립으로. 중립에다가 놓는 게 연비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들 굉장히 많이 알고 네. 계신데 이게 네.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연비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어 중립 부분인데 네. 이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신호에 걸렸을 때 네. 이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네.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달인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내리막길에서 중립에 놓고 네, 맞아, 브레이크를 맞아, 맞아. 밟으면서 네. 내려오시는 네. 이 두 가지 다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아. 이 그 신호에서 기다리실 때 네. 네. 이럴 때는 충분히 이제 기어를 뭐 중립에 놓고 기다리시는 거는 네. 연비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는데 네. 이게 문제는 대부분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출발을 하실 때 신호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바로 기어를 드라이브로 바꾸시고 네. 급출발, 급가속을 하시는 분이 마음이 많으시죠. 급한 거죠. 예, 그렇죠. 아. 신호가 네.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기어를 중립에 놓은지 모르고 그냥
가속만 맞아요. 하는 저 경우도 같은 이제 있어요. 초보 네네, 운전자들은 네. 바로 가속하니까 네. 이렇게 오히려, 되면은 네. 이제 연비를 조금 아끼려다가 미션 이 기어 아. 부분을 통째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고. 어.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리막길을 중립배로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오는 문제, 이거는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리막길에서 네네. 중립에서 예. 이제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 보면은 네. 브레이크가 딱딱해진다 그러죠. 아. 계속 좀 무거워져요, 브레이크가.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다가는 결국에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네.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오.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 중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네. 이제 기어가 6단 정도 되면은 네. 신호가 되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기어가 중립으로 바뀌는 경우 이런 차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요즘 네. 차 나오는 네, 네,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이런 차들은 좀 그 기능을 네. 아예 좀 탑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런 속담이 생각나네요. 예, 벼룩 잡다가 초가상간 태운다.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더 딱이네요. 아끼려다가 다른 거를 더 잃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1,000원짜리 이것을 활용하라. 네. 네. 뭐죠? 1,000원짜리 단돈 연비 줄이기 1,000원. 위해서 1,000원만 아, 필요합니다. 너무 길다 내용이요. 못 맞히겠어요. 알루미늄 테이프요?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2,0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철물점에서 네, 파는 이게 이 연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테이프만 있으면은 네. 아, 그러니까 알루미늄 테이프 가격이 1,000원이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이것만 있으면 연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사실 이게 믿거나 말거나처럼 들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 이 1,000원짜리 알루미늄 테이프를 가지고 네. 차량에 붙이기만 하면은 연비를 한 10% 정도 높일 오.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저기 토요타 네. 우리가 네. 흔히 아는 이 자동차 회사죠. 네. 여기서 그 기술 팀장으로 있던 분이 직접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건데요. 이 테이프를 이 범퍼 모서리에 그다음에 핸들 밑에 그리고 뭐 앞유리창 이런 데다 조금 10cm나 30cm 정도 잘라서 이렇게 붙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네네. 있죠?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이 모양들인데 네네. 뭐 짧은 모양도 있고 긴 모양도 있고 이 예. 삼십창 모양도 있고 예. 이런 거를 오. 붙여요. 예. 근데 이런 게 지금 시중에도 팔고 있습니다. 한 예. 2만 원대면 사실 수 있는데 예. 이런 거를 자동차에 붙이면은 공기 저항력이 생겨요. 이제 뭐 지금 이제 경차에도 이제 붙이고 이제 지금 이게 나오시는 이 차량의 파란 부분에 붙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아. 이제 밖에다 붙이셔도 되고 이제 범퍼 안쪽에다 안 보이게 붙이셔도 되고 예. 이러면은 이제 공기 저항이 좀 더 이제 뭐 전정기 현상이라 그러죠. 이 현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네. 좀 더 연비에 도움이 됩니다. 공고의 마찰이 줄어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릴 때 저항이 덜하니까 연비가 좀 낮아진다라고 네네. 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마지막으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가득 넣지 말아라. 물건이겠죠, 물건. 네. 이건 아까 아까 전에 처음에 뭐 얘기하셨는데. 아. 트렁크 비우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아니래요? 예, 휘발유. 이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오히려 휘발유를 맞습니다. 가득 채우면 어. 차가 무거워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저는 이제 차에 휘발유가 가득 차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뿌듯한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예. 불안해요, 없으면.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넣으셔서 가득 채워서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차 자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음. 사실상 연비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 맞는 연비를 말이네. 넣으실 때 기름을 넣으실 때 최소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만 채우시는 맞아, 게 맞아. 가장 효율적이고 아. 또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야. 이게 이제 뿌듯한 마음은 들지만 네네. 왜 곡간에다가 쌀 가득 채우면 뿌듯하잖아요. 안 먹고도 맞아요. 배고프고 맞아요. 예, 이런 경우 있는데 오히려 이게 차에는 부담이 된다. 왜 우리 과식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리 연비가 좋은 차라도 운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중요할 같아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예, 사실 뭐 네. 연비를 높이는 많은 방법을 이야기해 드렸지만은 네. 가장 좋은 거는 운전 습관입니다. 네. 급가속, 급제동, 급출발 이런 것들 하지 않으시고 좀 바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운전 습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네. 것만 지켜도 연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